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과 관련 또 암호화폐 세상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제가 그 IMF를 언급을 했습니다. IMF도 이제 국제통화기금으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목을 뭐로 달까 하다가 그래도 이 IMF 국제통화기준이라는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IMF도 인정한 암호화폐 라고 이제 제목을 쓰면서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파이코인으로 부자 되는 것 시간 문제다. 요건 조금 이제 뭐 시간이 문제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부자 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관련되는 제목이 이게 마치 IMF가 파이코인을 언급을 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신 분들이 댓글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IMF가 어디서 파이코인을 언급했느냐, 뭐 다른 유튜브를 보고 뭐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댓글을 달았길래 저도 충분히 이제 답글을 올렸습니다. 그와 같은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상당히 그동안 이 하고 있는 내용과 이를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성 댓글을 달아왔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제가 했던 그런 영상을 보면서 뭐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했겠느냐 또는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했겠느냐 뭐 제대로 했겠느냐 이와 같은 비난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유튜브를 보면은 체계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언급보다는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 가는 그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을 소화를 시켜서 판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믿고 따라왔던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유튜브들은 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뭐 대본을 읽다시피 하는 그런 정보를 보고 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엄청난 비난성 댓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른 걸 보고 이런 식이 되면은 제가 계속 영상을 뭐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와 같은 댓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댓글 삭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비난성 댓글 때문에 저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댓글은 삭제해야 되겠다 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분들은 다른 정보를 보면 되지 다른 유튜브하고 비교해서 뭐 제가 어떻다 이렇다 하는 것들은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파이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지금까지 채굴하고 하면서 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웹3 세상이 가고 있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자. 그래서 파이코인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값어치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 왔는데 정말 암호화폐를 부정으로 생각하고 나라마다 반대해왔던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앞장서서 엄청난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선택한 길은 제대로 잘 하고 있다. 니콜라스 박사가 롱텀 프로젝트라고 보고 그동안 실패와 이런 경험담을 다 갖추고 있는 입장에서 파이코인을 6년 동안 걸쳐서 개발해 나오는 과정에서 지난달 상장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뭐 예측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지 매일 파이코인이 가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다른 알트코인하고의 어떤 하나의 분류로 판단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채굴만 하고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다리면서 먼 훗날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건강상에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파이코인의 가격보다는 우리 웹3, 파이코인이 만들고 있는 생태계, 이런 사회의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이와 같은 데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일에 파이코인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잘못돼 가는 길로 간다면은 저는 본래 성격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냥 참지 않는 저의 성격이니까 그와 같은 것에서도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그와 같은 정보도 공유할 자신도 있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은 주로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언급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SC에다가 제안을 했던 크립토 2.0이라는 제안을 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는 주로 이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크립토 2.0이라는 것들을 제안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 온이든 오프 체인을 포함해서 플랫폼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거래 보고 메커니즘을 개선을 하는 등 증권 거래법을 이제 개선해야 되고, CFTC와 협력해 디지털 자산 전자 공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 이와 같은 몇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저는 뭐 그 내용에 상세한 것보다는 이렇게 규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SC가 말을 들어먹을 만하니까 이와 같은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 SC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주고 있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만약 받아들인다면은 시장 투명성 개선과 또 투자자 보호,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엄청나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SC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탁 회의를 통해서 뭐 암호화폐 산업체의 의견 수렴을 하기도 하고 해서 서로 규제도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해 나가는 방법론을 부드럽게 연구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에서도 상원 지도부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좀 더 본회의의 주요 어젠다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지난번 상원을 통과했다고,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 것처럼 제니스 액트라고 얘기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를 이때 통과했는데 찬성 18, 뭐 반대 6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찬성에 의해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원 본회의에 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본회의에 통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중요한 아젠다로 이제 취급을 해라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독촉을 하는 것 같고, 상원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하원에서 통과돼야 되고 또 대통령이 또 서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 2개월 정도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법안들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법안이 제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이 포사이트 벤처스라는 데는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방해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규제 불확실성과 사용자 경험이 부족하고 규제 준수 문제, 이와 같은 걸 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만들어진다면은 규제 불확실성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피델리티 같은 쪽에 자산 운용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도, 더군다나 피델리티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만들어진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디지털 달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전체의 활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이와 같은 쪽에서 요즘 암호화폐에 관련된 뉴스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가끔 블랙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유럽의 비트코인 ETP를 이제 출시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출시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그 블랙록이 유럽의 ETP를 이제 출시를 했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와 같은 곳,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와 같은 곳에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가 거래 가능하도록 했다 하는 이런 기사화가 나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현물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도 이미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지만은, 블랙록은 수수료를 0.15%로 낮춰서 기존 0.25%에 이제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유럽에서 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블랙록은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비들이 상당히 실물자산 토큰화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드룸이라든가 이런 곳에 만들었던 것을 최근에는 솔라나에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 씌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는 이드룸 기반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다 등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실물 자산 토큰화가 이렇게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 의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제가 주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플에 관련되는 얘기를 가끔 이제 드려왔는데, 최근에 리플은 SC하고 소송을, SC 쪽에서는 항소하는 걸 이제 취하했는데, 리플에서 그동안 벌금 양 관련되는 것 때문에 검토하고 있던 내용들을 이제 리플도 항소를 취하하는 걸로 해서 교차 항소 취하를 합의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은 아마 오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합의를 했고, 그러면서 나왔던 거기에 그 리플의 CLO가 했던 얘기를 보면은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이거는 이미 SC가 요구했던 거는 본래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법원에서 너무 심하다 해서 1억 2,500만 정도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걸 SC에는 한 5천만 달러로 이제 보관하도록 하고, 잔액은 리플에 반환하도록 뭐 이렇게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억에서부터 1억 2,500으로 또는 5천으로 이렇게 벌금이 자꾸 줄어들게 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합의를 했다 하는 반가운 소식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 인상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도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래드 갈랭하우스는 이와 같은 이제 SCA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리플이 그동안 한 95%는 외국에서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그동안 토레스 판사가 기관들에게 판매했던 것들은 정권이다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부터 기관에 판매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어쨌든 리플 SC의 소송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상에서의 큰 문제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앞으로 리플과 스텔라, 파이코인 이런 것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인도 관련되는 뉴스들이 요즘 가끔 나옵니다. 인도의 이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바이비트, 구코인 등 여러 코인 거래소들이 인도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는 그동안 2022년도에 아마 암호화폐 중과세를 매겼던 그런 조금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인도를 블록체인 기술 개발 허브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웹3와 블록체인 인프라의 강국으로 좀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24년도 그 자료에 보면은 약 한 12%가 인도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최고로 많은 것은 미국이지만은 12%가 인도에 있고, 인도는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IT 강국입니다. 이렇게 IT 강국 산업을 기반으로 젊은 인구의 기술 수용성이 아주 높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제 웹3 블록체인 인프라 강국으로 인도가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 여기에 이제 파이코인도 연결시키면은 인도에서도 파이코인의 발전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와 같은 말씀도 한번 드리겠고, 여기에 방갈로르라는 이런 그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온상으로 자리 잡은 방갈로르가 있습니다. 이 방갈로르에는 그동안 인포시스에서 이제 그 인도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IT 기업을 키워 나가고 있고, 이분의 사위가 수낙 영국 총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제 그 수낙 총리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께 소개도 했기도 하고, 이분은 수낙 총리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을 때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와 같은 기술을 이제 익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재무부에 있으면서 그 분야를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분인데, 수낙 총리가 영국에 있을 동안에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은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방갈로르라는 곳은 인도의 그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의 온상으로서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인도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하반기에 어떤 법안들이 마련될지가 좀 궁금하고, 물론 이제 가상자산의 공시, 상장, 뭐 사업자 유형, 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2단계 법안은 업건법으로 암호화폐건법으로 생각되면서 주로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2단계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1단계는 이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뒀다면은 2단계는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파이코인도 6년간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앞으로 몇 년간은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2단계에는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생태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SKT가 안랩 블록체인 자회사하고 한 13억 정도를 지원해서 2대 주주가 됐다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SK텔레콤, SKT가 이런 그 인증 기술 쪽에 이런 투자를 하는데, 안랩은 그동안 ABC 월렛을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이 ABC 월렛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를 했는데, 이 ABC 월렛이 그동안 여러 블록체인하고 이제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꾸며 나가는 걸 보고, 암호화폐 분야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ABC 월렛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가져보면서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서의 경험하고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ABC 월렛에도 파이 네트워크하고의 어떤 그 브릿지 연결이 가능하면은 우리 파이코인도 ABC 월렛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미래에 곧 올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ABC 월렛에 한번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